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생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좋다고 말하는 방식을 의심 없이 따라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들을 벗어던져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잡아라. 적을 불러야지 내가 적에게 불려가지 않는다. 6편 허실.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도권 장악입니다. 공격할지 방어할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주도권을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구절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리더와 팔로워, 주인과 종이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주인이고 리더인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부가 단순히 월급만을 위해 일한다면 팔로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손자는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인생의 주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인생인가, 끌려가는 인생인가? 펭귄 효과가 있습니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바다 표범 같은 천적들이 있어 잠시 주저하는 펭귄의 습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수백 마리가 작은 빙산의 끝에서 머뭇거리는 이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제야 우왕좌왕하던 다른 펭귄들이 뒤를 따릅니다. 퍼스트 펭귄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주위에 누군가가 사면 선뜻 구매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을 펭귄 효과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대초원에도 펭귄 효과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기가 시작되면 늑대 수만 마리가 먹이를 찾아 북쪽으로 약 1000km를 대이동합니다. 늑대의 최대 고비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마라강을 건너는 일인데 강에는 악어들이 있고 강 건너편에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 마리 누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수만 마리의 누가 잇따라 강으로 뛰어들어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움직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가는 편입니까? 2020년 2월 오스카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 카즈히로의 인터뷰를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고 그곳의 순종적인 문화가 싫어 미국에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이유에 대해 일본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국적을 버림으로써 해결하고 싶었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펭귄의 세계를 탈출한 것이죠. 거리의 사상가로 불리는 우치다 다스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며 그 조건이 우리의 견해나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만큼 자유롭거나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이 수용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일이 없고 우리의 감수성과 부딪히거나 우리가 하는 사색의 주제가 될 일도 없다. 이 점에 대해 니체도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외적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은 어떤 시대나 지역의 고유한 편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삶에서 나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삶을 욕망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초등생 어린이가 100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나 명문대에 가기 위해 눈비를 맞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험생이나 이유는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부모, 사랑하는 연인, 사장, 상사, 회사,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인은 부모의 최초 칭찬인 걸음마 칭찬을 시작으로 공부, 성적, 경쟁 등 타인의 욕망과 기대가 더 씌워진 채 유년을 보내고 성년에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 프레임에 휘청거리다 죽어갑니다. 유능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주변의 기대에 어떻게든 응답하고 싶다는 범생이 프레임에 갇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불안과 초조가 반복되고 잠재의식으로 자리 잡으면 나는 점차 증발해 작아집니다. 2023년 11월 5일 BTS 전국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골드는 발매 당일에 약 215만 장이 팔리면서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정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 톱 10에 세 곡을 동시 진입시킨 가수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BTS라는 그룹에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고민했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모델을 본받기 위해 누군가를 존경하고 추앙하면서 따라다니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인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존경을 받기 위해 살다 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존경받게 됐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존경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존경을 거두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을 올려다보지도 말고 내려다보지도 말며 그저 좋게 보기만 하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존경하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편향적 몰입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결국 죽어가는 몸이고 뱃속은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50이면 이제 고유의 자기를 찾아서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BTS의 정국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그룹을 빠져나올 때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 여제 스롱 피아비는 스포츠로 삶을 바꾼 대표적인 이주 여성입니다. 2011년에 결혼해 한국으로 온 그는 남편의 권유로 당구를 시작했고 10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실력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여자 프로당구 최초로 6번의 우승 기록을 세우며 여자 당구계의 실력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본인이 대표다. 실패든 성공이든 내가 한 전부가 결국 내 스포츠 인생이고 그 과정과 결과는 모두 내 몫이다. 지금의 과정과 결과는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환경을 떠나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한다. 그동안 관성에 의해 남의 것처럼 살아온 내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직접 잡을 때입니다. 이제 그만 표류를 끝내십시오.